여보, 이제 그만해.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이제 당신도 우리 집안에서 역할 끝난 거.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남편 철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향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내밀어진 것은 위로의 손길이 아닌 흰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인쇄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가 들어 있었죠. 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보내드린 지 오늘이 3일째예요. 아직 흙도 안 말라. 영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이 집안의 뒤처리를 도맡아온 세월이 말입니다. 에휴, 형수님. 눈치 좀 챙기세요. 우리 오빠가 그동안 형수님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제 우리도 유산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야지. 언제까지 형수님 수발 들어야 해? 옆에서 거들고 나선 건 막내 시누이 미자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금가락지가 이미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장례식장 벽면의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심장을 찌르는 바늘처럼 들려왔습니다. 당신들 정말 사람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고 당신들 애들 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아이고, 형수님. 그건 당연히 며느리로서 할 일 한 거지. 무슨 유세를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저 골방 괴짝 말이야. 그거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손 떼요. 형수님이 탐낼 물건 아니니까. 철수는 차갑게 영숙의 손을 뿌리치며 덧붙였습니다.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아파트 어머니 명의였지만 이제 내 명의로 넘어올 거야. 당신한테 줄 돈은 없으니까 몸만 나가라고. 알았어?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노란 불빛 아래 3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던 소리,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눈물 적시던 부엌, 귀퉁이,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며 참아냈던 숱한 밤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이 탐내는 그 골방, 괴짝 속에 자신만이 열 수 있는 운명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던 그 골방, 오늘 밤엔 내가 지킬 거야.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해. 영숙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눈동자 속에는 서늘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0년을 노예처럼 산 여인에게 돌아온 것이 고작 이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저 탐욕스러운 자들이 몰랐던 시어머니의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숙의 홀로서기에 큰 힘이 됩니다. 밤 깊은 시각, 모두가 유산 배분에 눈이 멀어 술잔을 기울일 때 영숙은 홀로 시어머니의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한지 냄새가 섞인 그 방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목숨처럼 아꼈던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나요? 왜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셨나요? 영숙은 괴짝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괴짝 밑바닥 틈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영숙아, 내 며느리 영숙아. 이 괴짝 아래
내가 내 시집 올 때 준 그 낡은 버선 속에 열쇠를 숨겨두었다. 남들 눈엔 흉측한 괴짝이겠지만 이건 오직 너를 위한 나의 참회록이다. 영숙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시어머니가 선물이라며 주었던 구멍난 버선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묵직한 구리 열쇠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각, 적막한 공기를 깨고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30년 동안 영숙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괴짝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익. 오랜 세월 닫혀있던 나무 괴짝은 비명을 지르듯 무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괴짝 안에는 낡은 무명옷들과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듯한 자잘한 살림살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에휴, 어머니 평생 그렇게 아끼고 사시더니 고작 이런 것들 뿐인가요? 이것 때문에 그 난리를 피운 건가요? 영숙은 허탈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괴짝 바닥에 깔린 낡은 돗자리를 걷어내자 이중으로 된 바닥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엔 붉은 비단 보자기와 낡은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서류 뭉치와 함께 10여 권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머, 이게 다 뭐야? 이건 우리 동네 땅 문서 아니야? 아니, 이건 또 뭐야? 강남에 있는 빌딩? 영숙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도 일대의 임야와 전답, 그리고 지금은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신도시 근처의 땅 문서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장을 펼쳐보자 영의 개수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액수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평생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한 푼 깎으시던 분이 대체 왜 이렇게...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낡은 공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장에는 서툰 글씨로 내 딸 영숙이에게 주는 참회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홀린 듯 공책을 펼쳤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일기를 읽는 영숙의 얼굴.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고 창밖에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들어오는 풍경. 일기장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 영숙아, 내 며느리 아니 내 딸아. 너는 나를 참 많이도 원망했겠지. 내가 너를 모질게 부려먹고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른 척하고 시누이들 등살에 너를 내팽개쳤으니 말이다. 공책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영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영숙아, 내가 너를 아끼는 척했다면 저 여우 같은 시누이들과 노름에 미친 내 아들놈이 너를 가만두었겠니? 내가 너를 구박해야 그 인간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고 내 곁에 붙어 있었을 게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사실은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려 준비한 것들이다. 내 아들 철수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놈은 돈이 생기면 너를 버릴 놈이니까. 일기장은 시어머니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영숙의 고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밖에서 딴살림을 차리고 도박으로 돈을 날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몰래 그 빚을 갚아주며 영숙의 명의로 땅을 사고 적금을 들었던 것입니다. 영숙아, 이 괴짝 밑에 숨겨진 서류들을 들고 당장 김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이미 모든 증여 절차는 마쳐두었다. 내 이름으로 된 건물과 땅들.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30년 동안 이 못난 시어미 밑에서 종살이한 값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철수 그놈하고는 인연을 끊어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어머니, 어머니. 영숙은 괴짝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어 방패를 자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 형수님, 거기서 뭐해? 괴짝 뒤져봤자 돈 안 나와. 우리 오빠가 벌써 다 알아봤어. 어머니 그냥 빈 껍데기였다니까? 술 냄새를 풍기며 막내 시누이 미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남편 철수 역시 거드름을 피우며 이혼 서류를 흔들어 보였죠. 여보, 내일 구청 앞에서 보자고. 빈손으로 나가기 억울하면 그 괴짝이나 들고 나가든가. 허허. 영숙은 그들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예전에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시어머니가 남겨준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말대로 내일 봐요. 대신 내일은 구청이 아니라 법원에서 보게 될 거야.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철수의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뭐, 법원? 이 여편네가 미쳤나? 이혼 서류 도장 찍으라니까. 도장은 당신들이 찍게 될 거야. 이 집 어머니 명의였던 거 맞지? 근데 어쩌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과 특정인에게 증여하셨거든. 뭐야? 증여? 누구한테? 영숙은 서류 가방을 꽉 쥐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건 내일 변호사 입을 통해 듣게 될 거야. 당신들이 그렇게 비웃던 그 골방 괴짝, 그게 당신들의 무덤이 될 줄은 몰랐지?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야, 영숙아, 거기 안 서. 하는 남편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숙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3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해방감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영숙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수십억의 유산, 그리고 아들보다 며느리를 사랑했던 그 진심. 이제 영숙은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게 어떤 헥사이다 복수를 보여줄까요? 다음 장에서 그 통쾌한 결말이 이어집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허허, 형수님. 어제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가더니 결국 변호사 하나 사서 온 거야? 돈도 없는 양반이 어디서 이런 사람을 구해왔대? 남편 철수는 비스듬히 앉아 이쑤시개를 굴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막내 시누이 미자는 손톱을 다듬으며 한술 더 떴죠. 언니 꿈 깨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기운 있었던 거 온 동네가 다 알아. 어디서 가짜 서류 하나 만들어 왔나 본데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이 집 우리 오빠 명의로 바꾸는 거 식은 죽 먹기라고. 영숙은 아무 대답 없이 곁에 선 김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자, 조용히들 하시죠. 고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박 여사님이 남기신 최종 증여 계약서와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철수와 미자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이 아파트를 포함한 상가. 건물 이동은 3년 전 이미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손길에 기부 체납되었습니다. 다만 며느리 김영숙 씨가 거주를 희망할 경우
평생 무상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야? 기부? 엄마가 미쳤어? 내 빌딩을 왜 기부해? 철수가 벌떡 일어나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박 여사님 명의의 현금 자산 25억 원은 며느리 김영숙 씨의 이름으로 된 신탁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자녀들인 이철수, 이미자 씨에게는 단 한 푼의 상속분도 남기지 않는다는 친필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지속적인 불효 및 배우자에 대한 유기입니다. 에휴 세상에. 말도 안 돼. 형수, 당신이 우리 엄마 꼬드겼지? 엄마 정신없을 때 강제로 지장 찍게 한 거 아니야. 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영숙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30년 동안 이들의 폭언을 받아내던 나약한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미자야, 입 조심해. 어머니 정신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보다 맑으셨어. 당신들이 술 마시고 노름하며 어머니 요양원 보낼 궁리할 때 어머니는 내 손 붙잡고 우셨어. 자식놈들 무서워서 돈 있다는 소리도 못하고 산 세월이 억울하다고. 자, 이제 그만들 나가주시죠. 이 집은 이제 재단 소유이고 영숙 씨가 관리인입니다. 두 분은 오늘부로 무단 침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고에 철수는 바들바들 떨며 외쳤습니다. 김영숙,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내 남편이야. 나 나가면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숙은 픽 웃으며 남편이 내밀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남편? 어제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내 역할은 끝났다고. 자, 여기 당신이 원하던 도장 찍었어. 이제 우린 남남이야. 아니, 30년치 파출부 비용 청구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 독한 여편네가. 어머, 독하다고? 아니, 난 이제야 내 인생을 찾는 것뿐이야. 당신들이 뺏어간 내 청춘, 내 웃음.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돈으로 보상받으며 보란듯이 살 거야.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영숙의 서슬 퍼런 고함에 철수와 미자는 쫓겨나듯 가방 몇 개만 챙겨 복도로 밀려나갔습니다. 굳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텅 빈 거실. 영숙은 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집에 시집 오던 날도 비가 내렸더랬죠. 그땐 두려움에 떨던 어린 신부였지만 지금의 영숙은 달랐습니다. 후. 영숙은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 진정한 용서와 나눔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을 구박받던 며느리가 드디어 집주인이 되어 악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돈이 생긴다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짐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다음 장에서 영숙의 눈부신 홀로서기가 계속됩니다. 누구세요? 철수 어머니? 아니, 영숙 씨?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낯선 부름에 영숙은 멈칫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세 글자는 주민등록증 뒷면에나 붙어 있는 먼지 쌓인 옛 유물 같았죠. 네, 아저씨. 이제 그냥 김영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저 이제 혼자 살거든요. 영숙은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이 떠나간 집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물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타박 섞인 가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아침. 영숙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휴, 이 향기 좋은 걸 왜 여태 모르고 살았을까? 허허.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향 속에서 영숙은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고된 시집살이의 훈장처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등은 바닐과 부엉길로 거뭇거뭇한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정말 제 인생 살려고요. 어머니가 주신 이 기회 헛되이 안 쓸게요. 영숙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새벽꽃 시장이었습니다. 처녀 시절 그녀의 꿈은 작은 꽃집 주인이었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가슴이 설레고 시든 꽃잎을 다듬을 때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돈에 팔리듯 시집을 오며 그 꿈은 마음 한구석 깊은 우물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새댁. 아니, 사장님, 이 장미 좀 봐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왔네. 꽃시장 상인의 호탕한 목소리에 영숙은 모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한아름 장미와 수국을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산 첫 번째 사치이자 자신의 꿈을 향한 첫 번째 투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실 한복판에 꽃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그 나무 괴짝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그 괴짝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괴짝 안쪽 바닥에 예쁜 천을 깔고 그 안에 자신이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담았습니다. 어머니, 이 괴짝이 이제 꽃상자가 됐어요. 예쁘죠? 영숙은 괴짝 위에 앉아 꽃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60세.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영숙에게는 이제 막 시작된 봄이었습니다. 꽃을 정리하던 중 영숙은 시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장롱 서랍 가장 안쪽에서 작은 보석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반지 몇 개와 은수저 세트. 그 사이로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사진 속에는 20대의 영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늠름한 체구의 한 청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남편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시집 오기 전 평생을 약속했던 첫사랑 민석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사람. 시집 간다는 소식을 듣고 비 내리는 신장로에서 목 놓아 울던 그 남자. 영숙은 그동안 그를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잊어야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사진이 시어머니의 보석함에 들어 있었던 걸까요? 사진 뒷면을 돌려본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아, 사실 그 사람, 너를 끝까지 찾으러 왔었단다. 내가 내 인생 망칠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 사진만 뺏어서 숨겨두었지. 미안하다. 그 사람은 여태 너를 기다리며 혼자 살고 있다더라. 서울 인사동에서 작은 갤러리를 한다고 하니 내가 자유가 되면 꼭 한번 찾아가 보렴.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죄다. 아,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야속해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돈은 가졌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울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입술에 옅은 분홍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민석 씨, 아직 거기 있나요? 나 이제 김영숙으로 당신 보러 가도 될까요? 인사동의 가을은 유독 깊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은행잎 소리가 마치 영숙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죠. 영숙은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추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30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여자로서 거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누군가의 뒤처리를 하는 무채색의 그림자로만 살았을 뿐입니다. 어머, 영숙아.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니? 허허, 참.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이라고. 에휴. 영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 쪽지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갤러리 이름은 바람의 시간. 이름마저 그 사람, 민석을 닮아 있었습니다. 갤러리 문을 열자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은은한 묵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벽면에는 서정적인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고 전시장 안쪽에서는 한 남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리는 중저음의 목소리. 30년 전 영숙의 집 마당에서 꼭 데리러 올게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영숙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져 와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관장님. 영숙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석은 붓을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비치는 그의 눈동자가 영숙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1초, 2초, 3초. 짧은 정적이 흐르는 동안 갤러리 안의 공기는 멈춘 듯 했습니다. 혹시 영숙이니? 김영숙, 너 맞니? 민석의 손에서 들고 있던 붓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더니 이내 성큼성큼 다가와 영숙의 앞에 섰습니다. 민석 씨, 잘 지내셨어요? 갤러리 안쪽 작은 다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공백은 차 한 잔으로 채우기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영숙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영숙아. 내가 너를 더 끝까지 찾았어야 했는데. 내 시어머니께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지내니까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하셔서 나는 그게 정말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민석 씨. 그분도 당신 나름대로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비록 방식은 많이 잘못됐었지만요. 영숙은 시어머니의 일기와 괴짝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누이들의 구박, 그리고 3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세월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석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는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내 고운 손이 이렇게 되도록. 나는 여기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너를 그리워만 했으니.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이 유산이 사실은 돈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만날 용기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영숙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보다 거칠어졌지만 그 따스함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내 곁에 있어도 되겠니? 우리 남은 인생, 이제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김영숙으로, 그리고 내 옆에 사람으로 살아주면 안 될까?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갤러리 밖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철수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그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궁리를 하며 영숙의 뒤를 밟아온 것이었습니다. 저 여편네 봐라. 돈 좀 생겼다고 바로 옛날 남자를 만나? 아주 잘들 노는구먼. 철수는 이빨을 갈며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영숙이 평생 일궈온 자유와 이제 막 피어나려는 행복을 다시 짓밟으려는 어두운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0년 만에 기적처럼 재회한 영숙과 민석. 하지만 집착과 탐욕에 눈먼 전남편 철수가 이들의 행복을 가만두지 않으려 합니다. 영숙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봄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 손에 땀을 쥐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